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요즘 여러 가지 신조어가 많은데요. 기 씨는 혹시 런치 투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런치 투어족이요? 네. 이거 뭐 점심에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 말하는 건가요? 좀 그럴듯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이 런치 투어족은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영어 학원 같은 어학원을 다니면서 자기 개발에 나서거나 또는 쇼핑몰의 운동, 소개팅까지 하는 그런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을 런치 투어족이라고 합니다. 아,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는 직장인들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런치 투어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런치 투어를 하는 이유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서라는 답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도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금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좀 책임감이 확 드는데 오늘도 저희 두 사람이 후회 없는 한 시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이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욱기 씨, 네. 저희가 계절이 바뀌고 나서 본 건가요? 계절을 한참 건너뛴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봅니다. 이렇게 분기씩 보는 거죠. 좀 이렇게 네. 좀 안 본 지 오래됐다 싶을 때 보고, 그렇죠. 오래됐다 싶을 때 보고. 조금 더 아름다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요? 네. 외모가요? 그럼 외모인가? 외모가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풍기는 게 있죠. 어떤 말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가요? 네. 네. 되게 더 어두워졌어요. 사람이 옷차림도 그렇고. 겨울이잖아요, 이제. 겨울인데 옷차림만 아니라 이렇게 얼굴까지 뭔가 어두워진 것 같아요.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 아주 홀로라서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향도 없지 않은 것 되게 같아요. 슬픈데 사실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불금인데 참 걱정이 됩니다만은 음. 자, 이 금요일인데 올해도 보니까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연말 특별히 계획 있으시겠죠? 일단 사람들 만나는 건 물론이고 저는 네. 콘서트, 연말하면 또 콘서트잖아요. 네, 그래서 콘서트에 갑니다. 그래요? 네. 누구 콘서트 가는지 좀 잠시. 네, 왠지 어디 창훈 씨는 알 것 같은데 왠지 예상이 되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목소리 좀 혹시 그분들 다섯 네, 분들. 저 5분들 좋아하잖아요. 5분들의 콘서트를 가시는군요. 네, 그 G.O.D 팬심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끊이질 않아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창훈 씨는요? 저 아직 계획 없습니다. 그래요? 네, 계획은 곧 정해지겠죠. 네, 저랑 같이 가요 그러면. 슬픈 얘기 하시네요, 더. 남자들 떼거지로 보러. 슬픕니다. 네. 네.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어떤 각종 얘기죠? 모임이나 행사가 늘어나는 연말을 위해서 뿌띠 성형이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좀 들어보셨겠죠? 여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용어죠. 뿌띠 성형. 그래서 연말 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시술에 간편하게 또 하고 또 회복 기간이 없이 일상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성형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꼭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참 모르겠어요. 왠지 연말하면 파티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모임 많아요. 이런 예, 거. 예. 그래서 왠지 막 여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 옷을 굉장히 근사하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네. 예쁘게 치장을 하고 나서 다 같이 샴페인을 마신다든지 이런 허영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있어요? 있어요? 저도 네. 언젠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로망? 네, 로망이죠. 음. 한 번쯤은 하고 싶고 그때 정말 이렇게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런 여자의 마음이 담긴 게 아닐까. 그래서 하는 거다, 뿌띠 성형을. 네, 그런 거죠. 아무래도
여자의 무기는 외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하는 건 또 안 되겠죠. 이제 또 이렇게 왜 훈훈하게 멘트를 막 정리하세요? 그래야죠. 그리고 후티 성형 제가 하라고 이렇게 막 권유할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마음만 담았지만 이렇게 또 아름답고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네. 봤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창훈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금요일 코너 소개부터 해드릴까요? 네, 요즘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이나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또 다른 세상 알아두면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각지영의 유명한 음식들이 TV에 소개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입맛을 다신다. 먹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 갈 수가 없네. 이런 현실을 원망한 적이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노하우.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 각 지방의 유명한 음식을 오늘 당장 먹을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밀레에 이삭 죽는 사람들에 대해 나눠보겠고요. 또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자, 옥희 씨는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사용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한 24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그러면 지금이 28. 아주 딱 좋은 나이죠. 네? 이팔 청춘이라는 말이 28살을 말하는 게 아닌가. 저도 네. 보면 지금 스마트폰 사용한 지가 2011년부터 썼으니까 10년부터 썼군요.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거의 비슷하네요. 네. 네. 그때쯤이 약간 스마트폰 붐이었어요. 거의 바뀌기 시작하는 맞아요. 시기였어요. 그때 들어오면서 했는데 스마트폰을 탁 쓰면서 참 기능이나 요즘 들어 디자인이 되게
화려해졌다. 네. 조금 더 예전에 뭐 약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더 발전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 네, 맞아요. 이 세계 최초 스마트폰은 저도 몰랐는데 1992년에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오. 계산기나 오. 메모장, 또 팩스 수신 같은 그런 우리가 좀 약간 1차원적인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러게요. 기능들만 좀 가능했었고 그 이후에 점점 발전해서 현재 그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앱을 보면 수십만 건, 또 아. 수억 건 정도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거 평생 다 써도 쓰지 못하겠는데요, 이 절대 못 정도면? 쓰죠. 예, 예. 그리고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2천만 명이라고 해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어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어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 아무리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도 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요. 네, 네. 뭐 스마트폰으로 이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 어플이 나오고, 그렇죠. 이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어플이 나오고, 이렇게 네. 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또 요즘은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어플은 중간에 광고가 또 많이 떠요. 광고. 네. 뭐 그런 경험들 많이 있겠죠. 요즘엔 뭐 앱 광고뿐만 아니라 또 앱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또 물론이고 광고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또 유료화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을 이끌어내기도 한다고 하죠. 웃기지 말처럼 또 앱을 열면 보이는 뭐 배너 광고나 또 간단한 글쓰기 광고가 그런 부분이겠죠. 이런 네. 앱들이 높아진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다양하게 또 진화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네. 우리한테 유용한 어플이 뭔지 이걸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첫 번째는 까다로운 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앱입니다. 이 앱의 종류가 무수히 좀 많지만 크게 건강, 연애, 미용, 교육, 게임, 교통, 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미용 관련 앱들은 여자들이라면 스마트폰에 한두 개는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아마 좀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호키 씨? 네, 좀 그래요? 뭐랄까 그런 화장품 정보에 대한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라든지 네, 그런 거는 좀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는 한번 사용해 봤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 어떤 것들이 있나? 네. 그러면 최근에는 모두 사실 이 뷰티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앱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앱을 통해서 다양한 뷰티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이런 앱들은 푸시 알림을 통해서도 또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니까요. 여성들이 또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과 비슷한 또 다른 어플이에요. 네. 바로 리뷰 전문 어플인데 언니의 파우치 언파라는 겁니다. 언파. 네. 되게 이름을 되게 잘 지었죠. 네. 그 일반 사용자들의 솔직한 화장품 후기와 뷰티 팁으로 기존 파워블로거 중심의 화장품 후기 정보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는 이런 어플입니다. 되게 신기한데요. 일단 가입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피부 타입과 나이 그리고 선호하는 브랜드를 입력하면 우와. 맞춤적으로 뷰티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허. 뭐 사람도 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지성이라든지 건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어떤 화장품을 쓸 수 있느냐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런 점을 되게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와,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앱이 뷰티 앱 중에서 평점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평점이 4.7점으로 나오네요. 네. 와, 높은 점수만큼이나 다양한 뷰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이 있죠. 화장품을 해석하다라고 해서 줄여서 화해라는 어플이 또 있어요. 화장품을 해석하다 화해. 진짜 잘 네. 짓는다, 이름. 네, 그렇죠. 이 어플은요. 화장품 원료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품에 다양한 화학 성분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또 자칫 잘못하면 뭐 피부병을 유발한다든지 네. 이런 악성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런 화학 성분들은 이름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죠? 네, 그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되게 전문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어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전 성분을 표기해 넣고요. 안정성과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 앱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피부과 교수나 또 화장품의 어떤 그 연구소 대표처럼 전문가들이 함께도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 신뢰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또 전문가의 말이라면 또 신뢰가 딱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어플에서는 원하는 제품을 클릭하면요.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의 등급을 알려주고요. 피부 타입별 관련 성분을 분석해 줍니다. 그리고 기능성 성분 함유와 성분의 특징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이런 어플을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영화에 푹 빠진 당신을 위한 앱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영화 앱들 요즘 참 점점 더 이게 2015년이 끝나면 끝날수록 재밌는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참 영화 선택에서 뭘 봐야 될지 어떤 걸 볼까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영화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 앱들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좀 사용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되긴 한데 박스오피스부터 추천 영화, TV, 방영 영화까지 필요한 기능들이 모두 갖추고 있는 앱들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데 이게 왓처라는 앱 소개해드리죠. 왓처. 이거 뭐예요? 보셨어요? 이 어플은요. 이 어플에서 제공하는 박스오피스 기능을 보면 예매율 1위부터 순서대로 쫙 나옵니다. 오. 그래서 예매율 1위라는 건 지금 가장 핫하다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지금 인기가 있는지를 딱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박스오피스 내용만 한번 훑어봐도 어디 가서 영화 안 본다는 소리는 뭐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영화 앱은요. 그 예매와 시간표 기능인데 그 C영화관부터 L 영화관 잘 알죠? 네, 영화관까지 국내 3대 영화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영화관들이 이렇게 많고 또 지역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상영 그렇죠. 시간이. 맞아요. 네. 그런데 모든 영화관의 상영 시간들을 딱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면 맞아요.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 시간에 어디서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딴 어플 깔 필요 없이 이 앱만 스마트폰에 검색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나요? 평가를 통해서 파악된 개인의 성향을 바탕으로 해서요. 영화를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앱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인기를 끌고 있겠죠. 네. 당신에겐 이 영화가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이런 스릴러, 식으로. 다양한 장르들을 선택해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네. 되게 똑똑한 어플인데요. 네. 똑똑한 앱입니다. 네. 뭐 영화 선택에 항상 고민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나에게 딱 맞는 의미 있는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맞는 어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리얼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어플입니다. 와우. 에어라이브라는 건데요. 에어라이브. 에어라이브. 네. 네, 광고 멘트 같았어요. Real life. 이 어플은요. 기존의 SNS와 기능이 비슷해 보이지만 영상에 특화된 기능이 첨가된 어플이라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LT 시대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은 영상을 활용한 개인 방송처럼 이제 소통을 매개로 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을 시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렵다. 비디오 플랫폼, 네,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요즘 그런 네, 사진으로 이렇게 하는 SNS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비디오 중심의 이런 SNS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 이 특징이 뭐냐면 그 페이스 채팅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얼굴을 보면서 음성과 채팅으로 대화를 또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걸 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외에 가족을 두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얼굴을 보면서 그렇죠. 음성과 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이 멀리 떨어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연인이 멀리 떨어지신 분들이 맞아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가까이에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룹 채팅이 가능하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그룹 채팅도 네, 또 최대 4명까지 동시 접속을 해서 그룹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웃기신 말처럼 해외 가족들과 또 통화를 하거나 또 외국 바이어들과 미팅할 때 조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사업할 때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이 오픈 라이브의 경우도 눈여겨볼 만한 건데요. 네. 이 오픈 라이브의 경우에는 공개 형태의 환경을 지원하고 있어서 자신이 만든 영상을요.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면서 자신만의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약간 좀 유튜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등록 사이트 비슷한 느낌이 또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이거 되게
오키 씨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뭐죠? 반값 할인을 잡아라. 반값 할인? 네, 세일 투나잇. 오, 반값이면 어마어마하게 할인이 되나 본데요? 그렇죠. 이번엔 또 알뜰한 기능이 있는 앱들을 좀 음. 소개해 드릴게요. 타임 커머스 방식의 앱들인데 사용이 지나면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그 상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그렇죠. 할인해서 판매하는 그런 타임 커머스 방식에 최대 85%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85%면 거의 뭐 거저 아닌가요? 거저. 그렇네요. 약간 거저 느낌이 있는데 호텔이나 외식, 또 공연, 극장, 렌트카까지 다양한 어떤 그 카테고리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는 게 또 그래요. 마음에 드네요. 괜찮죠? 네. 뭐 주민번호 같은 거 입력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그래서 뭐 요즘처럼 비싼 물가 시대에 이렇게 네. 저렴하게 85%나 할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용해 보면 좋겠네요. 음. 다음은 전국 부동산 분양 정보가 한 곳에라는 앱인데요. 투자의 신입니다. 투자의 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0년 이상의 부동산 투자 경험으로 구성된 앱이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로서 또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수익형 호텔, 또 오피스텔, 상가, 전원주택, 뭐 또 타운하우스 투자, 이 다양한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 유용한 부동산 분양 이 어플 중에서 전국에서 분양하는 모든 분양 물건을 한눈에 보고요. 또 비교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요즘 정말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은 시대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쉽지 않네요. 굉장히 맞아요. 복잡하고 또 네. 되게 잘 알아봐야 되고 그렇죠.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동산 정보를 잘 얻기 힘드신 분이나 네. 아니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유용한 어플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단순히 만들어진 앱을 사용하는 게 그치 않고요. 또 앱들을 통해서 나만의 소통의 창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앱들을 이용한다는 말보다는 앱을 통해서 창조한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색다른 소통을 즐기는 것도 좀 더 재미있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이창훈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떤 정보인지.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정보들은 혹시 오키 씨 부산 땡땡 어묵, 또 대전 땡땡 소보로빵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타지에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네, 네, 그렇죠. 저도 잘 알고 있죠. 어, 특히 저도 얼마 전에 부산 예전에 다녀왔었는데 예전에. 네, 예전에 다녀왔었는데 이게 그 역 안에 가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체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번 기차 기다리면서 봤는데 줄이 정말 줄이었습니다. 줄줄이. 네, 줄줄이. 그래서 아니 어묵을 먹는데 저렇게 줄을 서서 먹나라고 야.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사지 못했거든요. 아이고. 네. 오.
기차 시간이 좀 가까워 있기도 하고 저걸 언제 기다려서 언제 사나 싶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다 이 봉투를 들고 있으니까 대체 저게 어떤 맛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다 사가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경험 오키 씨만 한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 각 지역의 유명한 음식을 오늘 당장 먹을 수 있는 노하우들을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유명한 음식을 오늘 당장 먹을 수 있다. 그럼요. 이런 방법이 있나요? 매력 있죠. 네. 아. 생전 처음 듣는데. 네, 자 하나 드릴게요. 네. 각 지역의 유명한 음식들이 뭐 TV에서 또 소개될 때도 있고요. 또 이럴 때 거리가 멀어서 갈 수 없다는 현실을 원망하신 분들, 네, 부산 너무 멀어요. 오키 씨 같은 분들, 네. 이런 분들 혹시 KTX 특급 배송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죠. KTX 특급 배송 처음 들어보는데 듣기만 해도 뭔지 딱 느낌이 오는데요. 그 와요? 네. 오, KTX로 배송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국토교통부 산하의 코레일에선 전국 KTX 지점별로 KTX 특급 배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TX 특급 배송은 전국 당일 배송인데요.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물류 배송 서비스인데 이게 올해 지난 10년 전이죠. 2005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되게 오래됐었네요. 맞아요. 예. 올해 7월까지의 하루 평균 무려 1000건 이상 물품을 취급을 하고요. 또 KTX 특급 배송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건이 보니까 한 35만 건을 돌파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 35만 건. 10년 전부터 하고 이렇게 35만 건을 돌파했을 때 저는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왜 몰랐죠, 저는? 이 KTX역에 특송 서비스를 하는 곳이 따로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있죠. 전국 주요 15개 KTX 역사에서 KTX 특송 서비스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KTX 특급 배송은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수화물실을 특송품 적재 공간으로 활용을 해가지고요. 네. 긴급한 배송을 필요로 하고는 그 소규모 서류, 물품, 쇼핑몰 등을 또 정확한 시간에 배송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고속버스보다 약 한 40% 이상 빠르고요. 그렇겠죠. 또 항공화물보다도 신속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많은 활용한다고 하네요. 네,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정말 시간을 다투는 분들에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무엇보다 도착 그 예정 시간을 30분 이상 지체하면 운임의 50% 반값. 우와. 네, 1시간 이상 지체하면 완전 100% 환불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주로 이제 신뢰를 중요시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주 많이 찾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거의 늦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늦으면 환불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 서비스를 그러면 중요한 게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서비스요. 네. 이 서비스는 이제 배송역, 서울역이나 대전역, 마산역 같은 그 전국 아까 15개 주요 KTX 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퀵 서비스를 연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KTX 특급 배송과 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 KTX역까지 오가는 불편함과 또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럼 그렇겠네요. 네, 내가 서울역까지 직접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퀵 네. 서비스까지 이용하면. 맞아요. 네. 그런데 음. 퀵 서비스 연계할 경우에는 배송 운임 외에 또 별도로 퀵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야겠죠. 네, 그건 당연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실 이 KTX 특급 배송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맞춤형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맞춰서 지역 명물을 당일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서비스 품목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전의 빵을 시작했고요. 목포 낙지 먹고 싶다. 네. 군산 빵집, 부산의 어묵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레일 네트워크 서비스는 그 지방 명물의 당일 배송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요. 지역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또 도시와 농촌 간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소비자들은 먹고 싶은 지역 음식을 빨리 맛볼 수 있어서 좋고 그렇죠. 또 지역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모로 좋은 이런 유용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산 어묵이나 대전의 소보로빵이 먹고 싶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KTX 특급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봐야겠어요. 이용해 보실 거예요? 네. 일단 가격을 좀 보고요. 퀵 서비스 안 부르고? 퀵 서비스까지는 안 되고 제가 가야죠. 발품 팔아서 가야죠. 아무튼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약속. 우리 아이들은 어떤 미래에 살게 될까요?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는 약속합니다. 4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창업과 도전 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번엔 옥디 시간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굉장히 분위기 있게 읽어주시네요.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굉장히 교양 느낌이 나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래요? 작품이기 때문에요. 뭐지? 그 수확하는 계절에 넉넉하고 따사로운 기운이 잘 담긴 작품입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그거 수학이라는 말 딱 들어보니까 밀레 이삭 줍는 사람들? 네. 되게 눈치가 빠르세요. 네. 그렇죠. 네. 빨라야죠. 이 자신의 세계관이나 정치관을 표현하고요. 사회 비판적인 의도를 그림에 드러낸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출신의 장 프랑스와 밀레예요. 오늘은 밀레의 작품 중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평소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밀레가 농촌 생활과 또 농부들의 어떤 일상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또 자세히 관찰하는지가 참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밀레는 당시 파리의 외곽의 바르비종 마을에서 지내면서요. 힘들게 살아가는 농부들의 모습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사실주의, 자연주의 그림이라고 해요. 어허. 밀레는요, 상류층의 생활보다는 전원 생활과 농부들의 모습을 즐겨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대한 순수한 또 마음일까요? 아니면 뭐 농촌 농민들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사회를 비판하려는 어떤 의도일까요? 저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순수한 마음도 있고 약간 따뜻한 시선으로 보려는 마음도 있고 사회를 비판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뭐냐면요. 노동하는 농민을 강조함으로써 상류층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삭을 줍는다는 거는 수확이 다 끝나고 땅에 남은 떨어진 것들을 줍는다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 땅이 없는 가난한 농부들이 하나하나 그거를 알알이 주어서 집에 가져가 식량으로 쓰는 건데요. 아하. 땅에 떨어진 게 뭐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 맞아요. 얼마 되지 않은 양이라도 가져가려고 허리도 펴지 못하고 남은 곡식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이지만 아하. 밀레는 그 모습을 따뜻하게 그렸습니다. 따뜻하게요. 네. 그래요. 근데 여성들의 그 두툼한 손이 놓치지 않으려는 어떤 것이 바로 한 톨의 이삭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사실 당시엔 땅에 떨어진 나달조차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줄 수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네. 소확철 농촌에서 늘 볼 수 있었던 땅 없는 이들의 이삭 줍기. 평범한 농촌 풍경 속에 밀레는 고대 그리스의 산미신처럼 화면 중심에 크게 3명의 아낙네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 왼쪽과 가운데 있는 여인은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땅에 있는 이삭을 줍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여인은 다른 손으로 허리를 짚어가며 일을 합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여인은 상대적으로 허리를 덜 굽히고 어디에 이삭이 있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은요,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앞치마를 하거나 팔토시를 한 모습이 전형적인 농부의 차림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세 여인의 옷색이나 피부색은 땅과 비슷하게 잿빛이거나 황토색 또는 갈색입니다. 이런 통일된 색을 통해서 마치 여인들과 대지가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게 했습니다. 신과 대지의 축복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들의 구부린 등에 은은한 햇살이 비추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햇살을 통해 신의 가호가 이 가난한 농부들과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인들 너머로 저 멀리에 수레에 가득 실은 건초더미와 이를 말을 타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탄 사람 뒤로는 저택도 보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상류층 사람입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현된 상류층과 그림의 중심인 가난한 세 여인은 당시 사회에 대한 밀레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농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밀레의 그림은 보수 평론가의 비판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평등한 사실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지배층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밀레는 다른 사람이 한 노동의 결실을 거둬들이기만 하는 상류층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농부들의 삶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화가도 그리지 않았고 또 그리려고 하지 않았던 그저 묵묵히 나달을 줍는데 몰두하고 있는 표정 없는 여인네들. 이 자기 자신도 가난을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밀레는 인간을 결코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그린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땅에 노동에 바쳐진 인간을 그린 그림이 더욱 감동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해온 일이 농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농업을 모티브로 한 밀레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감받고 사랑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듣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또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멘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네, 오늘은 자가 운전자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사고가 나면 일단 차량은 움직이지 말고 제일 먼저 내 차와 상대 차에 탄 사람들의 부상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상황에서 정신이 없더라도 다친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한 후에 혹시라도 부상이 심한 사람이 있으면 119로 바로 신고하세요. 부상자 조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에 맞게 사고 대처를 해야겠죠? 좀 전에 제가 일단 차량을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사고 후에 차량을 움직이면 과실이나 피해자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꼭 현 사고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비상등을 켜서 차량은 움직이지 말고 사고 부위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과실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입증할 현장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경찰청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촉사고 후 사진 찍는 법을 공개했었는데요. 이걸 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차량이 파손된 부분을 가까이에서 촬영하세요. 교통사고 때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는 사고 차량의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먼 거리 사진도 찍어두세요.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고 지점에서 20 내지 30m 거리에서 다각도로 사진을 4장 정도 찍어두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도 찍어두세요.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이건 놓치기 쉬운 건데요. 상대방 차에 블랙박스가 있으면 상대방 차에 달린 블랙박스 사진도 찍어두세요. 블랙박스는 사고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데 상대방이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 주변 상황에 대한 사진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의 위치나 주변 건물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대한 현장 사진도 찍어두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난 뒤에는 사고 차량이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줘야 합니다. 2차 사고에 대비해서 100m 후방에 삼각대 설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사설 견인차는 가급적 이용하지 마세요.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견인차들이잖아요. 경황이 없어서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사마다 무료 견인 서비스가 있으니까 견인차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본적인 조치가 끝났으니 이제 필요할 경우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하세요. 사고가 미미하고 상대방과 얘기가 잘 돼서 마무리될 경우도 있지만 원활한 소통이 안 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협의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지나치게 수리비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엔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째, 구두 처리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가벼운 사고거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절대 구두 협의 조치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도록 하세요. 간혹 뺑소지로 고발당해서 낭패 보는 경우도 있더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좀 놀라잖아요. 엄청. 심장도 막 두근두근 뛰고 막 피도 막 빠르게 도는 것 같고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패닉 상태에 빠지고 카오스 혼돈 상태 이렇게 되잖아요. 네. 특히 여자분들은 사고가 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고 난 경험 있어요? 육 씨는? 저는 네.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사고를 난 적은 없지만 다른 분들 차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은 있긴 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때 그 내과에서 놀다가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 차를 지나가는 걸 제가 못 본 거고 못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어린 네. 마음에 그냥 네.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작은 길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 차도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되게 어렸을 때 난 사고였기 때문에 애가 굉장히 놀라잖아요. 아, 굉장히 놀랐는데 그 놀란 와중에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네. 나 신발 한 짝이 없어졌어. 신발 좀 찾아줘. 이렇게 했던 게 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아. 아픈 것도 모르겠고 그냥 신발 없어진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애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려서 괜찮니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아저씨 두 분이었는데 네. 굉장히 놀라셨죠. 아저씨 분들도.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가주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큰 뭐 그런 부상은 없었고 없어서, 예. 이마만 살짝 찢어진 정도. 네, 그래서 치료비만 주셨고 그 병원은 엄마와 따로 다녔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확실을 했네요. 네네, 그분들은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걱정도 해주시고. 그때가 그러면 초등학교 때였나요? 네,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또 신기한 게 제가 그 사고 나기 전날 할머니가 굉장히 좀 불길한 꿈을 꾸셨다고. 우와.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일이 터졌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그러게요. 식은 이마 찢어지고 그런 고통 이게 사고다 이런 것보다는 신발 잃어버렸다. 네. 그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저의 사고였어요. 그래요. 창훈 씨는 뭐 그런 경험 있나요? 저는 이제 독립보행을 하니까 흰지팡이를 들고 다니거든요. 혼자 살 때. 흰지팡이를 들고 가면 가끔 이제 굉장히 좁은 곳이었어요. 근데 차에 분명히 차가 뭘 깔고 갔나 봐요. 흰지팡이 갑자기 땡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흰지팡이가. 흰지팡이 날아갔다고요? 네, 흰지팡이가 근데 조각들을 찾아냈는데 차는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 차가 흰지팡이를 밟고 갔어요. 근데 진짜. 서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있었고 독립보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행히 저는 다치지 않았지만 흰지팡이는 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흰지팡이 아니었으면 아마 제 신체 부위 중에 어느 부위가 그러게요. 네, 조금의 어떤 큰 상처가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흰지팡이 근데 제가 만난 분은 좀 안 좋은 별로 네, 그런 분이어서 그런지 이 흰지팡이가 몇 동강이가 났는데 그것들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던 아찔한 기억들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혼자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멀뚱멀뚱 있다가 네. 되게 어렸을 때였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지팡이 없이 걸어갔던. 잘 아는 길이었나 봐요. 다행히. 네, 다행히 잘 아는 길이어서 터덜터덜 걸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같으면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겠을 텐데 그때가 제가 대학을 막 들어갔을 때였어요. 창훈 씨가 굉장히 순수했을 때. 지금은 되게 순수한데 그때는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 네, 이렇게 낯설고 두려웠을 때. 그러니까 흰지팡이 사라졌고 다행히 내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일을 수습해야 될지 잘 몰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런 사고들 나면 혼자 있으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창훈 씨 순수한 영혼도 패닉에 빠졌었던 때가 있었네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얘기를 좀 해보면 언제 어디에서 벌어질지 사고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대처법들을 미리 알아둬야겠죠. 예를 들어 흰지팡이 갖고 있으면 차가 온다 그러면 무조건 멈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차가 막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네. 무조건 길가에 서 있고 나서지 않습니다. 네, 그래야지 내 몸도 보호하고 내 눈 역할을 흰지팡이도 보호하기 때문에 무조건 서 있고 아무튼 뭐 아는 길 아니면 잘 혼자 안 다니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좀 생긴 것 같긴 한데 차가 몰라요. 알아서 뭐 잘 다니겠지라고 네.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조심을 하는 근데 거죠. 저를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자신이나 또 자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경험을 통해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고를 경험해봐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안 네.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사고는 미리미리 나기 전에 대처하는 네.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는 또 겨울철이잖아요. 또 음, 더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또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보행하시는 분들도 물론이고 또 술 많이 드신 분들도 물론이고.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도 물론이고 정말 겨울철 사고에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창훈이었습니다.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